밤이 깊어지면 유난히 조용한 순간이 찾아오죠. 시계의 초침이 또박또박 들리고 거실 불빛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시간.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버텼구나. 그리고 내 몸은 괜찮을까? 예전엔 그냥 넘어가던 피로가 요즘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마다 붓고 저녁이면 다리가 묵직하죠. 우린 나이를 탓하고 그럴 나이니까 하며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더 신경 써줘요. 이제는 다르게 챙겨야 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는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는 한 입의 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병원에서도 쉽게 말하지 않는 진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좋은 음식이라 믿어왔던 그 존재의 또 다른 얼굴. 과일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은 우리의 몸에겐 그 달콤함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남편과 단둘이 사는 68살 이정화 씨. 그녀는 매일 아침 과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어느 날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과 반 개, 바나나 한 개, 포도 몇 알을 꼭 챙겨 먹었습니다. 그게 제 아침 루틴이었어요. 밥보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 믿었거든요. 속도 편하고 피부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건강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엔 눈이 무겁게 감기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손끝이 저렸어요. 밤에는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침이면 입이 마르고 혀끝이 끈적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어느 날은 정말 이상했어요. 밥을 먹고도 금방 졸음이 쏟아지고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차트를 한참 보더니 잠시 숨을 고르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정화 씨 혈당이 많이 올라갔네요. 당뇨 전 단계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단 걸 먹지 않았고 매일 아침 과일만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이후 전 과일을 볼 때마다 겁이 났습니다. 마트에 가면 반짝이는 사과 껍질도, 탐스러운 포도알도, 이제는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어요. 그 달콤한 향이 오히려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과일이 내 몸을 천천히 해치고 있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를 꼭 쥔 손이 떨렸어요. 그 안엔 언제나처럼 바나나 한 송이와 사과 2개가 들어있었죠. 하지만 그날은 그 과일들이 더 이상 건강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MC 은하,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과일은 몸에 좋다. 비타민이 많고 자연식이라 괜찮다. 우린 그렇게 평생을 들어왔죠. 하지만 정화 씨가 받은 진단은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날 의사 선생님은 말없이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정화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단 4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죠. 이 4가지 과일을 당분간 끊어보세요.
그리고 이 네 가지 과일은 자주 챙겨 드세요. 정화 씨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나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이 네 가지 과일이 혈관을 살릴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정화 씨, 과일이 몸에 좋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엔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특히 예순이 넘은 이후부터는 과일이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혈관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당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젊을 땐 괜찮던 양의 당도 이제는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달콤한 과일일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단당류가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게 혈관 벽을 자극하고 작은 염증을 만듭니다. 그 염증이 쌓이면 결국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게 바로 뇌졸중, 심근경화 같은 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먹던 과일이 저한테는 안 맞았던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피해야 할 과일이 네 가지 있습니다. 망고, 바나나, 포도, 그리고 파인애플이에요. 이 네 가지는 당 함량이 높고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특히 공복에 먹을수록 더 위험하죠. 공복 상태에선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그때 생긴 자극이 바로 혈관에 손상을 줍니다. 전 매일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먹었어요. 그게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진짜 건강은 습관을 얼마나 오래 지켰느냐가 아니라 그 습관이 지금 내 몸에 맞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화 씨는 그날 처음 들었다고 해요. 의사도 쉽게 꺼내지 않는 이야기. 과일에도 위험한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요. 의사는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정화 씨에게 건넸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을 줄이면 혈관이 산다. 정화 씨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종이 끝이 손에 눌려 구겨졌지만 그 문장 하나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을 줄이면 혈관이 산다. 그날 이후 정화 씨는 과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토록 익숙하던 달콤한 향이 이제는 조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그렇게 자신이 먹어온 한 조각의 과일을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정화 씨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었죠. 안에는 노랗게 익은 바나나 한 송이, 어제 반쯤 깎아둔 파인애플, 그리고 유리 그릇에 담긴 샤인머스켓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매일 아침 그녀가 먹던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손을 뻗어 포도 한 알을 집어 들었을 때 그 작은 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나를 아프게 했던 걸까? 그 한마디가 속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정화 씨는 작게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 혈관을 지키는 음식을 먹자. 그날 저녁 그녀는 오랜만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 안에는 익숙한 달콤함 대신 조금은 낯선 색깔의 과일들이 담겼습니다. 블루베리 한 통, 사과 2개, 잘 익은 토마토 몇 개,
그리고 처음 사보는 아보카도 2개.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달콤한 바나나가 떠올랐고 포도의 향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입이 허전할 때면 냉동실에서 블루베리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시큼했는데 자꾸 먹다 보니 그게 점점 익숙해졌어요. 사과는 껍질째 베어 먹었어요. 예전에는 껍질이 질기다고 껍질을 벗겼는데 이제는 그 식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죠. 토마토는 살짝 데쳐서 아침마다 먹었어요. 익히니까 부드럽고 달큰했어요. 아보카도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잘 익은 걸 썰어 요거트에 섞어 먹으니 고소하고 든든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식사 후에 졸음이 사라졌고 손끝에 저림도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몸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그리고 3개월 후 병원에 다시 방문한 날, 정화 씨는 진료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고 해요. 이제는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대요. 그녀의 혈압은 150에서 120으로 내려갔고 공복 혈당은 140에서 95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미소를 지었죠. 이정화 씨, 혈관이 참 많이 좋아졌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화 씨는 오랜만에 가볍게 웃었다고 합니다. 과일을 끄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내 몸이 원하는 과일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다시 대화하기 시작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이제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꺼내며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건 내 혈관이 고마워하는 과일이에요. 여러분, 정화 씨가 다시 찾은 과일 4가지는 단순히 몸에 좋은 과일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혈관을 젊게 만드는 과일, 즉 노화된 혈관을 되살리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4가지는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그리고 아보카도예요. 먼저 블루베리입니다. 작고 보랏빛인 이 과일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손상된 혈관벽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늘어난 고무줄이 다시 탱탱해지는 것처럼 혈관의 탄력을 되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30% 가까이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화 씨는 하루 아침마다 냉동 블루베리 반 컵을 꺼내 요거트에 살짝 섞어 먹는 게 습관이 되었대요. 2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의 미세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게다가 사과의 혈당 지수 GI는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도 안전합니다. 정화 씨는 이제 사과를 껍질째 베어 먹습니다. 껍질에 좋은 성분이 가장 많다는 걸 몸으로 느꼈기 때문이죠. 3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유명하죠. 이 성분은 혈전, 즉 피가 엉겨 붙는 걸 막아줍니다. 혈전은 뇌졸중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예요. 정화 씨는 아침마다 토마토를 살짝 데쳐서 먹습니다. 익히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2배로 올라가거든요. 그녀는 이제 토마토의 붉은색을 보면 이건 내 혈관의 색이야 하고 속으로 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보카도입니다. 이 과일은 대부분의 과일과 다르게
당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좋은 지방,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켜 줍니다. 정화 씨는 처음엔 낯설었던 아보카도를 이제는 매일 아침 샐러드에 넣습니다. 고소한 맛이 좋고 무엇보다 속이 편안하대요. 이젠 과일을 먹을 때마다 안심이 돼요. 그 달콤함이 내 몸을 망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이제 과일은 제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혈관과 마음을 지켜주는 약 같은 존재가 됐어요. 달콤함의 유혹을 이겨내고 진짜 내 몸이 원하는 맛을 찾아간 정화 씨. 그녀의 식탁은 더 단순해졌지만 그 단순함 안에서 삶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과일은 기분 좋은 습관이자 자신에게 건네는 하루의 인사말이 되었죠. 오늘도 잘 지내자, 내 몸아. 여러분, 병원에서는 잘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은 모두에게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젊을 땐 과일의 당분이 에너지가 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당이 혈관을 자극하고 몸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일은 몸에 좋다는 오래된 믿음 속에서 살고 있죠. 하지만 몸은 변합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고 그 변화에 맞게 조절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정화 씨가 그랬듯이 오늘부터 여러분도 한 걸음만 바꿔보세요. 망고 대신 블루베리, 바나나 대신 사과, 포도 대신 토마토, 파인애플 대신 아보카도. 그 단순한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몸의 리듬을 되찾게 할 겁니다. 하루를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세요. 오늘 밤만큼은 달콤한 과일 대신 당신의 혈관이 쉴 수 있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몸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따라 고요해집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바꾸고 그 건강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지켜줍니다. 소박한 이야기 속에 담긴 인생의 지혜. 여기는 은빛 라디오. 저는 은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쉼으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